자, 오늘은 헤어질 때 남자친구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별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때 한 말이에요. 평소 얘기가 아니고 헤어질 때. 헤어질 때 한 말은 연애 과정에서 쌓인 말이잖아요. 그쵸? 자, 가치관,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제일 많이 하시는데 가치관과 성향, 이거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넌 나랑 생각이 다른데 네 고집대로만 하고 있어. 생각이 다른 건데 틀렸다고 자꾸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적당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니까 선입견을 갖고 너 저번에도 그랬지. 너 맨날 그러잖아. 맨날 언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갈수록 공감대 형성이 안 돼.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식으로 나, 너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받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성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실은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랑 생각도 똑같아야 되는데 나랑 다르다는 거를 느끼는 거는요, 엄청난 고통이에요. 인정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고통과 뭘 받아요? 상처도 받아. 왜?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랑 달라. 공감을 잘 할 줄 알았는데 나랑 다르단 말이야. 이거 엄청난 상처예요.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는 느낌은요, 나랑 뭐다? 함께한다는 느낌.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그래서 이 가치가 성향이 맞지 않다는 언제다? 대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넌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가치관 성향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식은 것 같다. 예전처럼 잘해줄 자신이 없다. 노력할 자신이 없다. 자신감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요. 자, 일단 스트레스가 쌓인 거야. 1번 스트레스가 쌓였어. 근데 또 싸울까봐 말을 못해. 일단 말을 못하게 되죠. 2번.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눈치 보는 사이는 편한 사이예요? 불편한 사이예요? 불편한 사이가 되는 거죠. 불편하니까 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애정이 커질 수가 없죠. 무조건 애정이 식어가요. 불편하면 식어가. 그렇죠. 어려운 거랑 불편한 건 다른 거. 어려운 거는 조심스러운 거고요. 조심스러운 거고, 불편한 거는요, 싫은 거야. 싫은 거. 아시겠죠? 싫으니까 애정이 식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전처럼 잘해줄 자신 없다. 노력할 자신 없다. 식은 것 같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왜 쌓일까요? 왜 쌓이냐면, 일단 내가 불만을 얘기한다? 불만 표시를 하는데 결론은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되죠. 말로만 알았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못마땅함이 있잖아요. 못마땅한 게 한 개 쌓여. 쌓이다 보니까 이 갈등이 개선이 안 돼. 그래서 몇 번을 예고해도 또 싸워. 또 반복해서 싸워. 이렇게 되니까 싸울까봐 말을 이제 안 하게 돼. 안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불편해지고 애정이 식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말 똑같아. 더 이상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 말도 다 똑같아. 더 이상 마음이 생기지 않아. 노력할 자신 없어. 잘해줄 자신 없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식은 것 같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스트레스 해소가 안 돼. 자, 3번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헤어질 때. 연애 시작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 기대치가 있는데
바라는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연애였다라는 거죠. 기대랑 너무 달라진 거야. 너한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맞춰주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 그리고 존중해주지 않는 태도였어. 이게 전부였어.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반복하기 싫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기대하는,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 원하는 꿈꾸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랑은 그게 안 됐어. 처음에만 헌신하다가 맨날 바쁘고 일만 하든지 연락도 안 되든지 게임한다고 나를 등한시한다든지 너랑은 이런 원하는 스타일이 안 됐어. 그래서 얘는 니즈 실현이 안 돼서요. 연애 만족도가 낮아. 그럼 뭐가 낫겠어요? 행복지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낫단 말이야.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니즈를 들어주시면 돼요. 무시하지 말고. 욕구 충족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게 하려면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연애 기간 내내 이거를 당근과 채찍을 조율하면서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4번이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서 많이 싸운다고 말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이게 문제예요.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좀 넘어가주면 안 돼? 그냥 몇 번만이라도 넘어가주지 그랬어. 너무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니까 지쳤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요거는 좀 심하. 속내는요. 너한테 강요 안 하니까 너도 나한테 고치라고 하지 마. 이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해주면 좋겠어. 술 먹지 마, 게임하지 마, 뭐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기준이 너한테 옳고 회사에서도 맞고 사회에서도 옳아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지인들도 다 맞고 그래 네 주변들은 다 맞아. 근데 나랑 너랑 사귀는 거잖아. 둘이 사귀는 거잖아요. 남이 맞으면 뭐해? 내가 안 맞다는데 내가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 내 말만 인정해 주시면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너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 그쵸?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만 안 나쁘면 돼. 결론은 너만 이해해 주면 돼. 너만. 그래서 내가 싫으면 너만 괜찮아 해주면 돼. 그래서 결론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그냥 좀 넘어가줘. 이거예요. 안 넘어가주니까 싸워서 피로도가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맞춤법 같은 거. 맞춤법. 근데 이건데 근대인데 어인데 근대라고 써서 야 우리 집 조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뭐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남자친구한테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러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사사건건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담배 필 때마다 담배 건강에 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야 너 전담 펴. 아니면 내 주변에 한 명도 안 펴.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핀단 말이야. 계속 이거 안 된다 그러고 게임 할 때마다 연락 안 된다고 뭐라 그러고 게임 중독이냐 너 페이크 할래? 게임도 안 돼. 게임도.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오빠 지금 누구 본 거야? 저 여자랑 눈 마주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닐 건데 이게 그냥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니까 지친 거야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웬만한 거는 넘어가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남들한테 말고 있잖아요. 남한테는 친절하잖아요. 다 남자친구한테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관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5번은 우리 헤어지는 게 답이야. 우리 인연이 아니야. 그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심리는 뭘까요?
내 잘못이 아니고 네가 안 고치면 우리 만날 수가 없어. 내 잘못보다 네 잘못이 훨씬 크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전부가 네 잘못 같아. 네가 끝까지 문제 행동을 안 고치니까. 그래서 너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 때문에 자주 부딪히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든 건데요. 여기서 이 문제 행동은 뭘까요? 자,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투, 단어, 싫어하는 단어를 쓴다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 행동은 표정도 있고요, 제스처, 추임새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야. 말투나 단어나 행동을 골라. 그래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일단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다? 혹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을 때, 이 상처가 너무 커서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너랑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크게 상처받아서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가해자랑 함께 할 수 없다는 뜻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문제 행동을 안 고치니까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지는 게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연이 아니다, 이것도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고요. 우리 그만 만나자, 뭐 이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요 두 가지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네, 6번이요. 나 마음 떴다. 우리 이제 끝이다. 난 한번 마음 뜨면 다시는 안 돌아오고 누가 다시 만난 적 없다. 엄청 단호하죠, 그쵸?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연애도 안 할 거다. 와, 이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죠? 원망, 극대노, 이런 게 느껴지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친 상태야. 근데 이거보다는 이거야. 나한테 고통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고통을 주는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처음에 연애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연애가 이렇게 힘든 거였으면 앞으로 절대로 안 하고 싶다, 이런 연애는.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은 거야.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결혼 생각 당연히 없고 연애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연애인데 마음 뜨면 다시는 안 돌아가고 누가 다시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단호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를 많이 받고 고통을 많이 받고 힘든 게 너무 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춰주는 연애 뭐다? 꼭지가 돌았다, 꼭지 돌았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극대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7번이요. 숨통이 막힐 것 같다. 여자친구가 예뻤어요. 예쁘신 분들 보세요. 너 예쁘니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다. 나 같은 병신 같은 놈 만나지 말고. 이야, 이거는 자존감이 훼손된 거야. 자존감이 훼손됐어. 만족도가 없다고 늘 핀잔을 받아왔다는 거야. 너무 통제받아왔던 것 같아. 둘 다 좋은 연애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맞춰주고 내가 희생하는 연애였던 것 같아서 열받아. 왜냐면 없는 것만 찾으니까. 넌 늘 없는 것만 찾아. 그래서 늘 만족이 안 돼서 내가 네 욕구도 못 채워주는 그런 놈 돼버린 거야. 항상 여자친구한테 칭찬은 못 듣고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느낀 거죠. 너 만족시켜줄 사람 있으면 찾아봐, 어디. 너 같은 여자는 만족시켜줄 사람 잘 없어. 진짜 힘들 거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훼손됐고 좀 통제받아 왔는데
희생하는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도 지금 화가 많이 났죠? 자, 8번이요. 네가 더 예뻐지고 성공하면 날 안 만나겠지? 그때 되면 오히려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약간 회유 느낌이 나는데 사실은 지금도 날 이렇게 대하는데 요게 문제야. 지금 여자친구를 날 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너 지금도 날 이렇게 대하는데 네가 잘 돼서 날 무시하거나 기만하면 난 절대로 견딜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여기서 그만하자. 자, 방어 기세, 자격지심.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미 상처 받았지만 지금 그만하자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자친구의 태도에 지금 불만이 가득해. 불만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자친구 지위가 더 상승되면 지금보다 더 나를 기만할 거 아니야. 나를 더 천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방어기제로 자격지심을 느껴서 이제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신분 상승이 기대될 때는 지금 그 지위를 위해서 그 지위가 높아지면 자기가 더 큰 상처 받을까봐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네. 자, 9번이요. 네가 노력해도 너한테 애정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서로 힘들어질 게 뻔하다. 조금이라도 덜 힘들 때 헤어지자 라고 헤어진 경우에는요, 일단 선입견이 세게 바뀌었어. 문제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야. 노력한다고 될지 의문이 들어. 이거는 개선된 모습 이게 전혀 없었어. 이거 전혀 없었어. 자, 넌 이미 안 좋은 선입견이 세게 박혔어. 그래서 이게 노력한다고 될지 의문이 들어.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너한테 계속 실망할 것 같아. 이게 분명해. 그래서 더 크게 실망하면 우울해지겠죠? 무기력하고 활력이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죠. 우울감이 커서 더 힘든 연애가 될 게 뻔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더 크게 상처받기 전에 헤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정적인 선입견이 너무 세게 박혔다, 고정관념 박혔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번이요. 우리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하고 서운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 너랑 함께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가장 큰 기저심리는 뭐다? 거절을 많이 당해왔던 거지. 오래 연애했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계속 기다려줬는데 보상은 없고 거절해왔어.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더 이상 내 입장에서 혼자 맞추는 연애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입으로는 얘가 이별통보하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있지만 네가 이렇게 이별을 하게 만든 거고 우리 관계를 네가 끝낸 거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오래 웨이팅했어. 웨이팅이 계속 길었거든? 근데 웨이팅 했는데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야. 이거를 심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 뭐다? 자존심 센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거절 경험이 많아. 그래서 거절 경험이 많아서 기다리다가 지쳤을 때, 뭐 웨이팅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 결론은 거절 경험이 많아서 기다리다 지쳤을 때, 그리고 오랫동안 맞춰주고 웨이팅 했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제서야 서운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번이요.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안 돼. 이건 뭔 뜻이냐면 너한테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어줘서 네가 나한테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들어서 네가 선을 긋게 만들었어 나한테. 거리감이 생겨버렸죠, 그쵸? 네가 선을 긋게 만든 거야. 그래서 너 때문에 너를 미워해. 너 때문에 너를 미워하게 만들었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사귀면 우리가 네가 열받게 한 거 있죠. 열받게 한 걸 계속 생각난대. 그래서 예전처럼 열받게 한 게 생각나서 너를 대할 수 있겠니? 그래서 아무래도 거리감이 조금 생긴 것 같아. 지금 기분은 그래. 이런 거예요. 네, 12번이요. 우리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 이 얘기는요. 서로 노력해준 거는 알고 있지만 그간 안 맞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쌓였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한 거예요. 서운함과 상처들이 누적됐고 이렇게 누적된 것만 좀 알아주면 좋겠어 하고 굉장히 용기를 내서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 노력한 만큼 나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항상 싸웠어.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야. 나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는데 넌 요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내 생각 그래. 잘못한 게 없고 고칠 생각이 없는데 네 기대치에 항상 못 미쳤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아. 난 더 이상 해줄 마음이 없다기보다 자기 신념이 원래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없는 거랑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건 약간 다른 게 고쳐야 될 니즈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얘는. 뭐 비슷한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결론은 헌신 받았는데 그만큼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헤어지면서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자는 자기가 미안하니까 미안해하지 말자라고 해준 거예요. 미안해라고 하고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죠. 근데 서로 미안해하지 말자는 받은 게 많은 사람이 이별을 얘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네, 13번이요.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자.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누나 동생 하자. 이런 거는요. 이게 연애 피로도가 너무 쌓였어. 연애 피로도. 이 피로함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간섭 없고 통제하지 않는,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않는 그런 관계로 전환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예요. 바꾸고 싶다. 전환하고 싶대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얘기고요. 당장 관계를 끝내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사귀자니 계속 부딪히니까 감당이 안 되고, 나가긴 싫고 남주긴 아깝고. 뜨거운 감자란 말 들어보셨어요? 뜨거운 감자. 삼키면 어떻게 돼요? 목에 화상을 입고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뱉으면 아깝고. 지금 딱 이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이때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면 다시 연인 사이로 유지가 됩니다. 이럴 때 오빠 동생 하자 그러면 왜? 내가 싫어졌어? 헤어지란 말이야? 헤어지란 말이야? 이렇게 반응하시지 말고요. 오빠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스트레스를 뭘 줬지? 하면서 얘기해봐. 괜찮아.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쌓이고 쌓여서 이별할 때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수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발끈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요. 네, 14번이요. 네, 14번이요. 너한테서 이유를 찾지 마. 내 문제야. 감정이 안 생겨. 사랑이 유지가 안 돼. 호감만 남아. 그리고 이별 이유가 없는데 헤어지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별 이유가 없대. 미친놈인가? 그건 아니겠죠. 속뜻은요. 너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네가 했던 행동 중에 싫어했던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좋았어. 끝까지 말을 안 해, 지금.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있죠. 너의 요구를 다 못 받아들이고 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다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면서 이유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감정이 줄어든 것 같아. 끝까지 이유를 얘기 안 하죠. 이유를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시행착오는 뭘까요? 연애 후에 맨날 맛집 다니고 야식 먹고 술 먹고 밤새 놀다가 어떻게 됐다? 이 시행착오는 뭐다? 자, 체중이 증가했다. 그래서 중간중간 살크업이 된 거야. 벌크업이 아니고 살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이 점점 떨어져 갔다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졌다. 이게 본능적인 끌림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헤어지기 전에는 이제 뼈밖에 없었는데 이제 좀 볼만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아이고 이제 살집이 있어서 볼만하네. 통통해서 귀엽다. 통통해서 귀여워. 큐트해. 근데 우리 중간중간 운동하자. 등산 갈래? 우리 다이어트 내기 할래? 내기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중간에. 그리고 양팔로 막 허리둘레를 재보고요. 그 다음에 소파에서 이제 자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줘. 제목 이중턱 이런 거 딱 보여주면서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통통해, 여기까지 좋아. 운동하자, 다이어트 내기하자, 이런 식으로. 이중턱 사진 보냈다 그러면 살 많이 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모 불만족. 외모 불만족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별할 때 이유에 포함시키는 경우예요. 되게 사악하죠? 왜냐면 억울해. 여자친구 입장에서 억울해. 둘 다 돼지 됐거든. 둘 다 돼지가 됐는데 지는 혼자 살 빼고 있잖아요. 같이 살 빼자고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야. 지 혼자 살 빼고 나는 이 상태로 남았는데 계속 사랑해줬거든요. 돼지였는데도. 나는 이 상태로 남아있다고 나한테 헤어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별 이후 끝까지 얘기 안 해. 감정이 안 생겨. 호감만 남았다.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면서 이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 외모 불만족이 생겼거나, 자, 한 가지 더 뭐다? 2번은 뭐다? 연애 초반부터 화장 다 지우고 자, 신비감이 없어졌을 때, 자, 생리현상을 트거나 아니면 이를 갈거나 코골이를 하거나 이렇게 신비감이 없어졌을 때 또 이런 말을 해요. 내 문제야. 감정이 안 생겼어. 사랑이 유지가 안 돼. 솔직하게 얘기하고 코골이 뭐 수술하러 가자. 아니면 조금만 조심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많이 참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기가 나쁜 놈 되기 싫으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살찐 게 왜 어때서? 같이 돼지 되는데 살찐 게 어때서?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얘기 안 하고요. 혼자 불만 쌓아놓다가 마지막에 지가 끝까지 나쁜 놈 되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별 이유 없어. 자,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힌트를 내지, 운동하자 이러잖아요. 다이어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외모에 약간 불만족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본능적인 매력이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이요. 마지막이요. 애인이 있어도 애인이 필요하다.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필요하다. 이게 할 말일까요? 하지만 진짜 이런 말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이때는 나의 연애 주도권이 완전 바닥일 때 이런 막말을 하는 거죠. 막말. 자,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육체적으로 여자친구가 있지만 외로움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자, 설렘이 사라지고요. 동기부여나 의욕이 떨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체중이 증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적 매력이 떨어졌을 때, 요새 너 여자로 안 보여. 매력도 좀 올려줘.
이거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도권 자체가 완전히 하락했을 때, 상하 관계일 때 얘가 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 어떨 때 스킨십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권태감이 왔을 때요. 그 다음에 자, 외롭다고 느낄 때. 자, 애인 필요해. 이거 왜 그럴까요? 관심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안 주니까 혼자 너무 있었던 거야. 외롭다고 느낄 때, 관심 필요해 할 때도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육체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 있잖아요. 이게 불만족이야. 그럼 남자들이 어떤 걸 할까요? 보통 여자들이 경멸하는 행동을 합니다. 인스타 가서요, 인플루언서나 선정적인 사진 있잖아. 이런 선정적인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녀. 막 수영복 사진에, 가슴 큰 언니들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다닌단 말이야. 이거를 보면 치를 떨어요, 여자친구들이. 아니면 클럽을 다닌다거나 여사친 만나는 거를 비밀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일탈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애인 필요하다, 여자친구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헤어질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자, 오늘은 15가지 경우만 뽑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경우를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그 외에 더한 심리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